베트남의 국가적 수건 사업이었던 롱탕 국제공항이 마침내 2026년 상업 운항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한국에서 호치민으로 향하는 국제선 노선들도 순차적으로 올해 안에는 이 신공항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기존 호치민 떤선역 공항은 입국 심사가 느리고 시설이 노후화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여행객들에게 떤선역은 기다림의 공간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롱탕 공항의 개항은 표면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화려한 계획을 걷어내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공항은 여행객과 투자자 모두에게 새로운 형태의 난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베트남 현지에서 롱탕 공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 축제보다는 냉소에 가까운지 그 이면의 숫자와 정치적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떤선엿의 혼잡함을 피해 도착한 롱탕 공항에서 여행객이 마주할 첫 번째 현실은 거리입니다. 베트남의 택시비가 한국보다 저렴하다고는 하나 도심에서 50km 떨어진 입지는 여행자에게 무시할 수 없는 비용과 시간의 기회비용을 요구합니다. 현재 공항철도나 메트로 같은 대량 수송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통로인 고속도로는 이미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심까지 이동하는 데 2~3시간은 기본이고 사고라도 발생하면 비행시간보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공항 가다 길에서 진 다 빠지니 차라리 공항 앞에 호텔을 지어서 숙박 장사를 하는 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뼈아픈 농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인프라 연결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공항 인근의 강제적인 숙박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결 인프라의 처참한 지연 상태입니다. 정부는 도심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2TM 롱탄 메트로를 약속했지만 이 계획은 10년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2026년 현재까지도 단 한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주변 외곽 순환도로나 고속도로 확장 공사 역시 빨라야 2027년, 늦으면 2030년이나 되어야 완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늘길은 마하의 속도로 열렸는데 땅 위의 길은 시속 20km의 정체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최신형 고사양 컴퓨터를 구매해놓고 인터넷은 과거의 전화선 모뎀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드웨어인 공항 건물은 완공되었지만 이를 구동할 소프트웨어인 교통망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항을 강행한 결과입니다. 결국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 거대 인프라는 그 자체로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모든 혼란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경 쯔엉 의원을 비롯한 현지 지식인들은 롱탕 공항 신축 대신 훨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떤선역 공항 인근의 약 160헥타르에 달하는 골프장 부지를 회수하여 공항을 확장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골프장 부지만 확보했어도 입국장 확장과 활주로 증설이 가능했으며 고질적인 침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심 접근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인 목소리는 동남아 최대 허브라는 정치적 구호와 거대 토목 사업의 이권에 밀려 묵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불편하며 훨씬 더 위험한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숫자를 통해 이 프로젝트의 민낯을 보겠습니다. 롱탕 공항의 총 투자비는 약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비교를 위해 주변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연간 1억 명을 수용하는 중국의 다신공항은 약 16조 6천억 원이 들었고 활주로 4개를 갖춘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은 17조 4천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롱탕 공항은 이들보다 활주로 수는 적으면서 비용은 6조 원 가까이 더 썼습니다. 최근 또럼 총서기장이 공식 석상에서 화를 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60억 달러라는 규모는 경이롭지만 싱가포르 창이 공항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쯔엉 의원이 과거에 경고했듯 3억 달러면 될 공사를 6억 달러에 하거나 3년이면 되리를 6년으로 끌면 그 프로젝트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의 배후에는 행정의 난맥상과 부패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지보상 과정에서만 1만 건이 넘는 비리 서류가 압수되었고 공무원들은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주관사인 베트남 공항공사의 수뇌부 교체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베트남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현지인들은 2015년에 국회의원 42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제 와서 처음 알았다는 듯 화를 내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찬성 버튼을 눌렀던 권력자들은 이미 임기를 마치고 안전하게 은퇴했습니다. 책임의 유통기한은 지났고 남은 23조 원의 계산서는 베트남의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사하는 사람과 조사받는 사람이 결국 같은 팀 아니냐는 냉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롱탕 공항의 사례는 베트남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베트남에서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화려한 타이틀은 때로 거대한 비효율과 동요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프라 계획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그 시점에 맞춰 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베트남의 인프라는 점이 찍힌다고 해서 선이 바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항이라는 점은 찍혔지만 도로라는 선이 연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증발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자라면 정부의 장밋빛 발표보다는 현장의 물류 비용과 이동 시간을 숫자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홍보하는 화려한 계획보다는 실제 내비게이션에 찍히는 도착 예정 시간을 믿는 것. 낭만이 아니라 숫자로 베트남을 보는 것만이 이 거대한 23조 원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